저승꽃 피는 마을. 살구꽃이 피는 봄이 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꼭 죽어나간다는 마을 이야기. 옥년이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죽은 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꽃상여가 지나간 마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산과 산 사이에 낀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이름은 무릉골이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 이름이 무릉도원에서 왔다고도 하고 아니면 무릉 즉 언덕도 없는 납작한 곳이라는 뜻이라고도 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마을에는 해마다 봄이 오면 반드시 누군가 하나씩 죽는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었다. 눈을 부릅뜨고 죽었다. 입을 반쯤 벌린 채로, 손에는 무언가를 잡으려 했던 듯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로, 마치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다가 그대로 숨이 끊어진 것처럼. 동네 어른들은 그것을 봄귀신이라 불렀다. 봄에 피는 꽃에 귀신이 깃든다. 그 꽃향기를 너무 오래 맡으면 저승 냄새에 홀리는 거야. 노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무릉골에서는 봄이 되어도 꽃을 꺾어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 꽃 구경을 가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봄밤에는 절대로 혼자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무릉골에 어느 해 봄 낯선 여인이 하나 흘러들어왔다. 여인의 이름은 옥년이라 했다. 나이는 30을 갓 넘겼을까? 얼굴은 고왔으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눈동자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이 고여 있었는데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다. 옥년은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한 빈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그 집은 3년 전 주인이 봄에 죽은 뒤로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던 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다. 저 집에 들어가다니 귀신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귀신보다 더한 게 저 여인 안에 있는 건지. 옥년은 그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을 쓸고 닦고 찢어진 창호지를 새 것으로 바르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다. 그리고 날마다 이른 아침 마을 뒷산에 올라가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산속을 돌아다녔다. 마을 안악들이 물었다. 아니, 산에 올라가 뭘 그리 찾으시오? 옥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약초요. 저는 약을 조금 씁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옥년이 약을 쓴다는 소문이 퍼지자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이란 아프면 달라지는 법이다. 그의 봄 마을에 두 번째 봄 귀신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밤 마을 토기장이 노인 박서방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박서방은 그날 밤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깼다. 방문을 열고 마당에 나서는 순간 담장 너머 골목에서 무언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이상했다.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가볍고 너무 고르고 땅을 딛는 것 같으면서도 딛지 않는 것 같았다. 박서방은 살그머니 담장 쪽으로 다가가 틈 사이로 내다보았다. 골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봄꽃 향기가 진하게 피어올랐다.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 향기였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소름이 쭉 돋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그 골목에 사는 젊은 나무꾼 덕칠이가 마루에서 눈을 부릅뜬 채 죽어 있었다.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었고 입이 반쯤 열려 있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봄 귀신이 또 왔다는 것이었다. 어른들은 울부짖는 덕칠이 아내를 달래고 무당을 불러야 하네, 스님을 불러야 하네, 감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때 저만치서 옥년이 걸어왔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옥년은 상황을 보고 덕칠의 시신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사람들이 막아섰다. 어디서 함부로. 비켜주세요. 옥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내주었다. 옥년은 덕칠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구부러진 손가락을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윽고 옥년이 눈을 떴다. 눈동자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가 가라앉았다. 이 사람 죽기 전에 누군가를 봤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손을 뻗었고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무슨 소리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덕칠의 아내가 통곡했다. 옥년은 그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분 전에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일찍 죽은 형제라든지 먼저 간 부모라든지. 아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5살 때 죽었다고 항상 그 형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옥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면 귀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데리러 온 겁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옥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한 그 복잡한 눈빛으로 아이들은 옥년이 지나가면 서로 옆구리를 찌르며 수군댔다. 저 여자 귀신 본데. 눈이 다르대. 하지만 어른들 중에는 슬그머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아픈 것을 고쳐달라는 사람, 꿈에 죽은 사람이 나와서 무섭다는 사람,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사람. 옥년은 모두를 거절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저는 값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물으면 사실대로만 말해주세요. 그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게 무슨 조건이냐고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옥년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조건의 무게를 알게 되었다. 옥년은 눈을 바라보며 들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옥년 앞에서는 거짓말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것들이 저절로 나왔다. 10년 묵은 죄책감이 20년 된 원망이 말하면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던 비밀이 줄줄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했다. 옥년의 눈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졌다. 그 여인 사람 눈 보면 그 사람 뒤에 뭐가 따라다니는지 안대. 귀신을 본다는 거야? 귀신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등에 붙은 한도 본다던데. 사실 옥년에게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것이 눈병인 줄 알았다. 사람들 주변에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색깔이 달랐다. 어떤 사람 주변에는 잿빛 연기 같은 것이, 어떤 사람 주변에는 붉은 아지랑이가, 어떤 사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가끔 사람 옆에 사람이 아닌 것이 서 있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땅에 그림자가 없었다. 옥년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기뻐했다. 우리 외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눈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눈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남의 한을 보는 눈이야. 내가 그 한을 풀어주면 그들도 가고 너도 편해진다. 어머니도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옥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배웠다. 원혼을 달래는 법, 한을 풀어주는 법, 죽은 자의 말을 살아있는 자에게 전하는 법. 그것은 무당의 신내림과는 달랐다. 구슬하지도 칼을 들지도 방울을 흔들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앉아 듣고 말하고 그리고 보내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천도라 부르지 않았다. 그냥 길 안내라고 했다.
죽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는 거야. 이승에 맺힌 게 있어서. 그 맺힌 걸 풀어줘야 길이 보이거든. 하지만 옥년에게는 어머니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옥년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느껴지기도 했다. 죽은 자가 가까이 있으면 몸이 차가워졌다. 그 죽은 자가 억울하게 죽었을수록 더 차가워졌다. 심한 경우에는 죽은 자의 감정이 그대로 밀려들어왔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움. 그것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옥년 자신을 휩쓸기도 했다. 그래서 옥년은 항상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했다. 흔들리면 안 되었다. 죽은 자의 감정에 빠져들면 살아있는 자신이 위험해졌다. 그런데 물은골에 온 뒤로 옥년은 이상한 것을 하나 느꼈다. 이 마을에는 뭔가가 있었다. 단순한 원혼 하나가 아니었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이 묻힌 것.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어떤 기운이 있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옥년이 물은골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옥년이 물은골 뒷산을 오르내린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산을 오르다가 옥년은 처음 보는 나무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살구나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살구나무 치고는 너무 컸다. 둥치가 두 아름은 좋게 될 것 같았고 가지는 사방으로 크게 퍼져 있었다. 키도 컸다. 분명히 수백 년은 된 노목이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꽃이 피어 있었다. 봄이 지나도 한참이 지난 때였다. 살구꽃은 진작에 다 져야 할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 나무만은 꽃이 피어 있었다. 한창 꽃철처럼 탐스럽게. 그리고 그 꽃향기가 박서방이 그날 밤 골목에서 맡았다는 그 향기였다. 옥년은 나무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온몸이 서늘해졌다.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죽은 자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다. 나무 뿌리 근처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흙이 다른 곳과 달랐다. 색이 더 어둡고 조금 움푹 꺼져 있었다. 오래전에 무언가를 묻은 자리처럼. 옥년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얹었다. 그 순간이었다. 감정이 밀려들어왔다. 억울함이었다. 그것도 보통 억울함이 아니었다. 평생을 당하고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 말이 안으로 쌓여 결국 돌처럼 굳어버린 그런 억울함이었다. 그리고 그 억울함 뒤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느낌이 있었다. 오래 기다렸다. 아주 오래.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옥년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땅에 얹은 채로 나직이 말했다. 나왔어. 들려? 바람이 없는데 살구꽃이 흔들렸다. 그날 밤부터 옥년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에서 그녀는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다. 뒷산 살구나무 아래. 그런데 꿈속의 그곳은 낮이었다. 꽃이 활짝 핀 봄날이었다. 그리고 나무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여인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상복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비서 쪽을 졌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옥년은 첫째 날 꿈에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여인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거기서요.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다. 사람의 목소리인데 멀리서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나를 보려면 먼저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군지. 누구세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나무를 가리켰다. 나무 둥치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글자였다. 그런데 꿈이 거기서 끊어졌다. 둘째 날 밤 꿈에서
옥녀는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는 여인이 먼저 말했다. 당신 볼 수 있구나. 네, 보이면 들리기도 하나? 들립니다. 여인이 잠깐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옥녀는 무언가 스치는 것을 느꼈다. 오래 묵은 슬픔이 잠깐 흔들린 것 같았다. 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니요? 없애버렸으니까. 아무도 내 이름을 쓰지 않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이름이 있어서 무엇하겠소. 옥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본래 이름이 있었을 거잖아요. 또 침묵이었다. 길었다. 그러다 여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이. 나는 순이었어요. 셋째 날 밤, 넷째 날 밤, 다섯째 날 밤. 꿈은 계속되었고 순이는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이었다. 그러다 점점 길어졌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수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다. 순이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아주 먼 곳에서 왔다. 어린 나이에 이 마을 갑부의 아들에게 시집을 왔다. 시집이라기보다는 팔려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었다. 집이 가난하여 부모가 딸을 내보낸 것이었다. 15살이었다. 셋째 날 밤, 넷째 날 밤, 다섯째 날 밤. 꿈은 계속되었고 순이는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이었다. 그러다 점점 길어졌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수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다. 순이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아주 먼 곳에서 왔다. 어린 나이에 이 마을 갑부의 아들에게 시집을 왔다. 시집이라기보다는 팔려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었다. 집이 가난하여 부모가 딸을 내보낸 것이었다. 15살이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약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달랐다. 시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다. 아주 강하고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순이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가난한 집에서 온 며느리가 못마땅했다. 얼굴이 고와도 일을 잘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뭔가 부족했다. 저 아이는 성이 안 차. 어디서 온 뼈대도 없는 것이. 순이는 들으면서도 들은 척하지 않았다. 참았다. 어릴 때부터 참는 것에 익숙했다.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다. 대놓고 구박이 시작되었다. 씨앗도 없는 것이 밥만 축낸다. 순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다. 7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들였다. 작은 댁이었다. 순이는 하루아침에 구석방으로 밀려났다. 밥도 나중에 먹었다. 집안일은 예전보다 더 많이 했지만 대접은 종만도 못했디. 그래도 순이는 떠나지 않았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기댈 곳이 못 되었다. 게다가 남편이 그래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미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순이는 그 눈빛에 매달렸다. 그런데 8년째 되던 해 작은 댁이 아들을 낳았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순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말도 섞지 않았다.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리고 가을이 다가도록 겨울을 지나 다음 봄이 왔을 때였다. 순이는 살구나무 아래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였다. 몸이 약해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몇은 알았다. 순이의 몸에 멍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죽기 며칠 전 순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무서웠다. 갑부의 집이 무서웠다. 순이는 상여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초라한 무덤 하나가 뒷산 살구나무 아래 만들어졌다. 제삿날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몇 년이 지나자 무덤인지도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을 피웠다. 옥녀는 다섯째 날 밤 꿈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오래 말이 없었다. 순이도 말하지 않았다. 살구꽃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꽃잎이 눈처럼 내렸다. 이윽고 옥년이 물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복수? 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얼굴을 보였다. 놀라울 만큼 젊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복수의 불꽃 같은 것이 없었다. 그냥 피곤해 보였다. 복수요? 그 사람들 이미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작은 댁도 다 갔어요. 오래전에. 그럼 왜 아직? 이름이요. 순이가 말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마을에서 살다 간 사람인데 내가 살았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살구나무 아래 있는 게 내 무덤인지도 몰라요. 내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가 불러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옥녀는 깨어나서 한참 누워 있었다. 날이 밝기 전이었다. 방 안이 어두웠다. 눈을 감으면 순이의 얼굴이 보였다. 피곤하고 오래되고 이름 하나를 기다리는 얼굴. 옥녀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다. 별이 몇 개 남아 있었다. 옥녀는 뒷산 쪽을 바라보았다. 봄 귀신이라 불리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순이는 악기가 아니었다. 원혼도 완전한 의미에서는 아니었다. 그냥 이름 하나를 기다리는 여자였다. 봄마다 꽃향기를 실어 마을을 돌아다닌 것은 아마도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 향기가 너무 짙어서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죽음과 가까운 사람들이 저 세상 냄새에 홀리듯 끌려간 것이다. 죽은 덕칠이가 쌍둥이 형을 봤다는 것도 아마 순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순이의 기운이 강해지면 저 세상과 이 세상 사이의 경계가 얇아지는 것이다. 그 틈 사이로 이미 죽은 다른 존재들이 잠깐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해결은 간단했다. 순이의 이름을 불러주면 된다. 그녀가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된다. 하지만 옥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느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순이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녀가 살았고, 그녀가 고통받았고, 그녀가 그럼에도 굳세게 살았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순이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 있었던 사람이 된다. 옥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는 할미실댁이라 불리는 83살 노파였다. 할미실댁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었지만 60이 넘어 이 마을에 들어와 20년 넘게 살았다. 그 20년 동안 마을의 온갖 일을 보고 들었으므로 마을 사람들 중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옥년이 찾아가자 할미실댁은 반기지도 않고 내치지도 않고 그냥 아랫목을 가리켰다. 거기 앉아. 옥년은 앉았다. 뭘 물으러 왔어? 뒷산 살구나무 아래 묻힌 사람 아세요? 할미실댁의 눈이 가늘어졌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그러더니 노파가 입을 열었다.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 이미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였어. 그 이전 세대 일이니까. 그래도 들은 건 있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할미실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깥에서 닭이 울었다.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댁 며느리가 거기 묻혀 있다는 건 나도 들었어.
이름은 잘 모르지. 그냥 이씨 댁 첫째 며느리라고들 했으니까 불쌍하다고 했어. 밥도 못 먹었다고. 일만 하다 갔다고. 그게 다예요? 그뿐이야. 아무도 신경 안 썼으니까.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분 이름이 순이에요. 할미 실댁이 옥년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아? 그분이 알려줬어요. 노파는 오래 옥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순이구나. 이름을 부르는 날, 옥년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다. 다들 봄 농사가 바쁜데 무슨 소리냐는 눈치였다. 하지만 옥년이 봄귀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자 모두 모였다. 봄귀신은 해마다 마을 사람 하나씩 데려가는 일이었으니 남의 일이 아니었다. 옥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다. 뒷산 살구나무 아래 무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 살다 간 여인의 무덤이에요. 이름은 순이. 여러분이 봄귀신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그분입니다. 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덕칠이는 왜 죽은 건데? 옥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제가 먼저 왔어야 했는데 못 온 탓입니다. 봄귀신의 기운이 강해지면 저 세상과 이 세상 사이가 얇아져요. 그 비싼 틈으로 살구나무 아래 이미 무덤이 가신 있습니다. 분들이 오래전 이 잠깐 마을에 보이는 살던 여인의 겁니다. 무덤이에요. 덕칠 씨는 쌍둥이 형을 받고 따라가고 싶었겠죠. 순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변명이야? 그럼 우리 덕칠이는 억울하지 않아? 덕칠이 아내가 소리쳤다. 옥녀는 그 눈을 바라보았다. 억울하죠. 하지만 덕칠 씨도 자기 형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오래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간 거라 저 세상에서 형을 만났을 겁니다. 아내가 눈물을 쏟았다. 마을이 조용해졌다. 이윽고 할미 실댁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다. 뒷산에 올라가야 한다면 올라가자.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게 그리 어렵겠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뒷산에 올랐다. 꽤나 장관이었다. 아이들도 등에 업힌 채로 할미 실댁도 지팡이를 짚고 모두 살구나무를 향해 올라갔다. 살구나무는 그날도 꽃이 피어 있었다. 계절에 맞지 않게 나무 아래 땅은 분명히 무덤의 흔적이 있었다. 오래되어 흙이 꺼졌고 표지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땅의 기운이 달랐다. 옥녀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았다. 제가 왔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여기 이분은 순이입니다. 이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5에 시집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통도 많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갔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압니다. 이 땅에 순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바람이 없는데 살구꽃이 흔들렸다. 옥년이 주위를 돌아보았다. 다 같이 불러주세요. 이름을. 마을 사람들이 어색하게 하지만 하나씩 입을 열었다. 순이, 순이, 순이.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점점 커졌다. 그리고 할미 실댁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 순이야. 그 순간이었다. 살구꽃이 한꺼번에 지기 시작했다. 폭포처럼 눈처럼 꽃잎이 쏟아졌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나무 전체에서 꽃잎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 옥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꽃잎을 온몸으로 맞으며 눈을 감고 있었다. 꿈속이 아닌데 순이의 얼굴이 보였다. 눈을 감고 있는데 보였다. 살구꽃 폭포 속에서 순이가 서 있었다. 흰 옷이 아니었다. 색이 있는 옷이었다.
처음 시집올 때 입었을 법한 수가 놓인 예쁜 옷. 순이가 웃었다.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히 웃었다. 그리고 꽃잎 속으로 사라졌다. 꽃잎이 다 진 뒤 살구나무는 그냥 나무였다. 꽃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냥 오래된 나무였다. 그 뒤로 무릉골에는 봄 귀신이 찾아오지 않았다.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왔다. 옥녀는 그의 여름 내내 마을에 머물렀다. 어디 급히 갈 곳이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마을이 싫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약초를 나누어 주고 아픈 아이들 약을 다려주고 꿈자리 사나운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덕칠이 아내와도 몇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옥년을 원망했지만 만날수록 마음이 풀렸다. 덕칠이가 형을 만났을 거라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가 되었다고 했다. 가을이 왔다. 옥년은 짐을 쌌다. 마을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특히 아이들이 울었다. 옥년이 이야기를 잘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옛날 이야기, 귀신 이야기, 먼 곳의 이야기. 또 올 거죠? 아이들이 물었다. 옥년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었다. 마을을 나서기 전에 옥년은 뒷산에 마지막으로 올랐다. 살구나무 앞에 섰다. 나무는 그냥 나무였다. 하지만 뿌리 근처 흙을 마을 사람들이 다듬어 놓았다. 작은 돌 하나를 세워두고 거기 이름을 새겼다. 순이. 글자 2자.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옥년은 나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다. 마을을 떠나며 옥년은 생각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순이들이 있다. 이름이 불리지 않은 채 간 사람들, 기억되지 않은 채 흙이 된 사람들,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악귀가 아니다. 그냥 기억받고 싶은 사람들이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길 바라는 사람들. 옥년은 그 이름을 찾아다니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다. 어머니가 그랬고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길은 멀었다. 가야 할 마을이 많았다. 이름 없이 간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 많았다. 옥년은 걸었다. 살구꽃 한 잎이 바람에 날려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갔다. 무릉골 사람들은 그 뒤로 해마다 봄이 되면 뒷산 살구나무 아래 제를 지냈다. 소박한 것이었다. 밥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막걸리 한 사발. 그리고 모두 같이 이름을 불렀다. 순이야. 한 번이면 충분했다. 그러면 살구꽃이 흔들렸다. 바람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웃었다. 대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봄부터 무릉골에는 더 이상 봄 귀신이 찾아오지 않았다. 살구꽃은 제때 피고 제때 졌다. 꽃향기는 달콤하기만 했다. 다만 해마다 봄 누군가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살구꽃 아래 예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웃는 꿈을. 깨어나면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기억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옥년은 다음에 어떤 곳에서 행보가 이어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